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컬렉션 객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컬렉션 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객체에는 뭐가 있다? 리스트가 있고 튜플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딕셔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리스트의 한계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리스트의 한계점 아시는 분? 자, 제가 여기다 에이지스라 쓰고 10, 20, 30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라는 건 나이를 말하는 거죠. 1, 2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보면 나이들이라는 건 알겠대요. 왜냐면 에이지스라 썼으니까. 나이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나이가 누구의 나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이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과 30이라는 값이 도대체 누구의 나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철수의 나이고, 얘는 뭐 짱구의 나이고, 얘는 유리의 나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석을 걸어놨기 때문에 첫 0번째는 철수의 나이고, 그 다음에 1번째는 짱구의 나이고, 2번째 유리의 나이구나 라고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나이가 갑자기 에이지스 해가지고 어펜드에서 갑자기 추가가 됐대요. 자, 그러면 추가가 되면 얘는 이제 뭐 0의 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0의 나이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이지스의 세 번째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4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들고 올 수 있잖아요. 0의 나이가 추가됐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작업을 하던 와중에 누군가 딜리트를 이용해가지고 딜리트해서 에이지스의 2번째 값을 삭제해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값은 유리잖아요. 유리. 근데 나는 유리의 나이를 2번째 위치에 있다라는 걸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굳건하게 믿고 있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뭐 2번째 하면 이거 유리의 나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유리 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번째를 삭제하니까, 2번째를 삭제하고 나서 유리 나이 출력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나왔어요? 40이 나왔죠. 근데 40은 유리 나이인가요? 아니죠. 0이 나이죠. 왜 그렇다 했어요? 리스트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뒤에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당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였던 유리 나이가 갑자기 삭제가 되니까 세 번째로 들어왔던 0이 나이가 앞으로 당겨져와서 2번째로 접근했을 때 누가 출력이 된다? 바로 0의 나이가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리스트의 단점은 일단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 꺼내오고 싶을 때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져와다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리스트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자료 구조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자, 이거는 리스트의 한계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라는 거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에이지스라 쓸 거고,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 자, 대괄호 모양이 뭐였죠? 대괄호는 리스트, 소괄호는 튜플, 바로 에이지스는 딕셔너리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로 데이터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뭐라 쓸 거냐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철수, 짱구, 유리 0이죠? 그죠? 그러면 철수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10, 그 다음에 짱구는 20, 그 다음에 유리는 30, 그 다음에 0이는 뭐 40.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이게 딕셔너리거든요? 딕셔너리는 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밸류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걸 키라고 하는데,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한 쌍을 이루는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이렇게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객체예요. 자, 그래서 얘 철수, 짱구, 유리, 0이가 뭐냐면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 키가 뭐예요? 리스트 같은 경우 키가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 0,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인덱스라면 딕셔너리의 인덱스는 바로 키가 딕셔너리 인덱스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에이지스 해가지고 리스트 같은 경우 0번째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죠? 그럼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운표 써서 철수,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밸류 값에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이제 필통이라든지 실내화라든지 사물함에 뭐가 붙어있죠? 라벨이 붙어있죠. 그럼 라벨이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죠. 식별하기 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데이터다라는 걸 식별하기 쉽게 라벨링을 한 거잖아요. 그죠? 라벨링을 안 하면 그게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달아가지고 특정 데이터가 누구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철수, 짱구, 유리 뭐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짱구, 유리, 그 다음에 영희. 자, 그러면 철수, 짱구, 유리, 영희 이렇게 이제 나이를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리스트도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함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자, 딕셔너리는 그렇게 존재할까요? 딕셔너리는 딱히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존재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ges라고 쓰신 다음에, 나는 만약에 이제 뭐라 쓸까요? 영범이라 써봐요, 영범. 자, 영범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영범이라 쓰고, 여기다가 제가 50이라 썼어요, 50. 자,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프린트 해가지고 ages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영범이 50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처럼 뒤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철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ages라고 쓴 다음에 철수라고 이렇게 쓰고, 철수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철수라는 데이터가 또 추가가 되는 걸까요? 자, 보시면 철수가 뒤에 추가됐어요? 아니죠. 대신에 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변경이 됐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내부에 해당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래 코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으로 문법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딕셔너리 내부에 해당 키가 존재하는 경우에 아래 코드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법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에서는 값을 이렇게 추가한다. 값 추가.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어펜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실제 나이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철수.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다 콜론 쓰고 쉼표해도 F 스트링을 안 써도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철수 나이 해가지고 콜론. 대신에 여기 띄어쓰기 하면 이제 띄어쓰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짱구, 얘는 유리, 얘는 영희,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내가 딕셔너리 내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키만 기억하고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편한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리스트의 장점이 뭐예요? 현재 리스트 특징, 그 다음에 딕셔너리 특징 뭐예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그죠? 그냥 데이터 여러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레벨링이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자동으로 매겨지잖아요. 인덱스가 자동 생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0번째, 1번째 내가 생성하지 않고도 그냥 데이터 넣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근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그죠? 왜 불편한 거예요? 해당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넣는 함수 뭐예요? 어펜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뭐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키를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한 키를 뭘로 설정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키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데이터 라벨링이 수동이다. 개발자가 키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편해요, 편해요? 편하죠. 키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굉장히 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넣는 함수는 없죠. 그죠?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넣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ges 철수라는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철수라는 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여러분들도 이제 순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순회.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딕셔너리 반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포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 name, in, ages,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아서 age, 이거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딕셔너리.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키가 들어가요. 키. 보이시나요? 철수, 짱구, 유리, 영이, 영법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철수, 짱구, 유리, 영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영범도 없죠. 영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 키가 근데 우리가 키만 어차피 알고 있어도 값의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ge라 쓴 다음에 ages의 name 이렇게 써주면 여기다가 f3 써서 name 나이 age 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철수 나이, 유리 나이, 짱구 나이, 유리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딕셔너리 반복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 전용 함수에 kiss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키스. 근데 이제 kiss랑 그냥 이제 쓴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어디서 차이가 두드러지냐면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dict 키스 해가지고 자, 지금 소괄호로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소괄호로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데이터까지 나오는 거 보이죠? 야, 이게 대괄호가 뭐라고요? 리스트. 그죠? 그러니까 이 키스라는 거는 얘는 키들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아까 위에 이렇게 쓴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결과는 똑같죠. 근데 kiss를 썼냐 그냥 썼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키를 가져오는 게 있다면 또 뭐도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values가 있어요. values. 근데 이제 values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얘는 뭐냐면 value밖에 못 가져와요. value. 그러면 여기도 보면 뭐 20, 30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철수나이 수정해서 그런데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alues는 value밖에 출력을 못한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values 얘는 value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 생성.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자, 인업레이트처럼 인업레이트도 인덱스랑 밸류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했잖아요. 자, 딕셔너리도 바로 그런 문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템즈라는 게 있어. 아이템즈. 뭐가 있다? 아이템즈.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해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소가로로 감싸져 있는 건 뭐라 했죠? 그죠? 튜플이에요, 튜플. 그러니까 얘는 튜플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튜플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그것만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쓴다. 자, 그러면 출력할 때 name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실행했을 때, 자, 보이죠? 딕셔너리 반복폭, 그러니까 철수, 짝구, 유리, 0이 0범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delete에서 ages에다가 얘 무조건 다 키로 접근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유리의 나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유리 삭제. 그러면 자, 보이죠? 유리가 지금 제거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해당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고, 있으면 수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있으면 수정. 그리고 반복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키스를 이용해서 키를 가져온 다음에 밸류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밸류만 가져오는 방법, 또는 둘 다 가져오는 방법. 요즘은 요 아이템들을 더 많이 쓴다,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삭제는 그냥 딜리트, 리무브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딜리트를 이용해서 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삭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